안녕하세요, 공중불고기입니다. 자, 이번에 올려드릴 영상은 우리 망령네크의 아이템, 그것도 초고가의 아이템들 왜 착용을 하고 어떻게 옵션들을 선택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템. 자, 무기는 이제 네크로맨서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세요. 이거는 먼저 또 알려드려야 되는 게 상급자 세팅이에요. 좀 초보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은 이 아이템 세팅을 하시려면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들어가고 이해도가 조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상급자용 세팅인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마법봉인데 이 한손 무기인 마법봉 또는 한손 철퇴에 소환수가 주는 피해 퍼센트가 달리게 돼서 옵션들이 드랍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작을 자기가 소환수가 주는 피해 퍼센트 95%까지는 못 붙여요. 오로지 드랍으로만 나오는데 그 드랍된 아이템도 소멸의 오브를 통해서 레어 상태일 때 소환수가 주는 피해 퍼센트만 남기고 모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제거를 한 뒤에 다중 제작 속성 부여 보유 가능이라는 2액짜리 들어가는 크래프팅을 통해서 옵션을 붙이고 나머지 옵션들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 옵션들이 잼 퀄리티 퍼센트 올라가는 게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스킬 사용 시 장착된 주문 발동, 요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리 피해 퍼센트 증가와 명중시 18% 확률로 적 실명은 한 옵션이에요. 이 물리 피해 퍼센트가 저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래에 있는 명중시 땡땡 퍼센트 확률로 적을 실명시키는 거, 이 옵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리 피해는 사실상 필요 없지만 실명 때문에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명, 그리고 밑에 있는 소환수의 시전 속도, 공격 속도 증가. 여기서도 이제 망령은 공격 속도랑은 사실 조금 거리가 먼데 시전 속도가 증가되는 옵션이 있으니까 같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이 아이템 가격 정도가 보통 완성 모두 되어 있는 게 한 4액짜리에서 7액짜리, 그리고 그냥 소환수가 주는 피해 퍼센트만 딸랑 남아있는 그 아이템 재료는 1액짜리에서 한 2액짜리 정도에 이제 거래가 돼요. 정말 저렴하게 사면 4액짜리 사긴 사는데 아마도 한 5액짜리 이상은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다중제작 속성 부여에 2액짜리 들어가고 잼 퀄리티 8%짜리를 붙이는데도 1액짜리 들어가요. 그리고 재료비가 한 1액짜리, 수고비까지 다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한 5액짜리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한 시세 같은데 그 시세는 항상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투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더베이스 뼈 투구, 여기 크라칸의 왕관 왼쪽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엘더베이스라는 거고, 엘더베이스 뼈 투구는 밑에 있는 고정 속성 부여 말고 아래 내려가 있는 접두어 전묘 중에 접두어에 달려있는 소환수가 피해 퍼센트가 한 번 더 붙을 수 있어요. 엘더베이스가 아닐 경우에는 저 소환수가 주는 피해 퍼센트는 안 붙고 그냥 뭐 저런 잼레벨이나 생명력 보조나 점유만화나 그런 정도만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이템 레벨 86레벨짜리에다가 엘더베이스일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아마 한 10액짜리에서 15액짜리 정도로 시세가 잡혀있고, 그 베이스만 10에서 15액짜리고요. 아래에 있는 옵션들, 원하는 옵션들로 이제 달려있는 걸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좀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달려있는 장착된 소환수 스킬 잼레벨 3레벨짜리와 20레벨짜리 소환수 생명력 보조에 소환수 피해가 달려있고 맨 밑에 보이는 점유만화 퍼센트까지 같이 달려있을 경우에는 최하 금액이 한 25에서 30액짜리 정도는 들어가고, 그 수치가 모두 으뜸일 경우에는 한 100액짜리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투구에는 저는 전도성 저주라는 인챈트를 붙였는데, 원래는 악령이 주는 피해 퍼센트나 악령의 시전 속도, 공격 속도 증가되는 옵션을 붙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전도성 저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전도성 저주에서 만족하면서 인챈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템 레벨 86레벨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장착된 소환수 스킬 잼레벨이 86레벨부터만 3레벨까지 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레벨 86레벨짜리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방패로 넘어갈게요. 방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수압 아이템에 되어 있는 빅타리오의 자비를 통해서 소환수 DPS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옵션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생존력을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찌리의 성찰이라는 아이템을 쓰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포션에서 플라스크에서 저주를 많이 챙기게 되는데 저는 플라스크에서 저주를 챙기지 않고 이 방패를 통해서 저주 면역을 챙기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또 모든 원소 저항력이 높기 때문에 이 방패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방패의 금액은 대략 한 15획짜리에서 20획짜리 정도에 잡혀 있는데 이 아이템은 아이템을 완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그 우버 아찔이라는 던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조각 여거 필멸의 땡땡땡이라는 4개를 통해서 지도에 넣고 돌리게 되면은 우버 아찔이 그 던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여왕의 희생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 여왕의 희생이라는 예언을 등록한 뒤에 아찔이의 거울이라는 요 금색 버클러와 거의 똑같이 생겨있는 아이템을 인벤토리에 소지한 후에 클리어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게 조금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신중히 생각하신 다음에 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방패는 이런 아찔이의 성찰, 그 다음에 갑옷 같은 경우는 원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비스모티스라는 우리 네크로맨서 고유 갑옷인데 그게 쓰는 이유가 망령수 최대치 플러스 1을 올려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갑옷을 망령수 최대치가 달려있는 갑옷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갑옷을 옵션을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 중에 추가 저주 적용 가능이 있는데요. 그 추가 저주 적용 가능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밑에 오는 옵션들도 내 입맛대로 저항력을 올릴 수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게 정말 비싸요. 망령수 최대치 같은 경우는 갑옷이나 이런 그 신발 이렇게 두 군데에서 보통 챙기는데 갑옷은 아무래도 나오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요것은 오로지 광산에서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광산에서 소환수에 관련된 오라가 되어 있는 던전에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못해도 아무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도 1획짜리고요. 그리고 망령수 최대치만 남겨놓은 제작 갑옷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획짜리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유견결 모두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모든 파란색으로 소켓을 연결을 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 갑옷 같은 거 만약에 작업 안 돼 있는 거를 구매하시게 된다면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저 요구 레벨 옆에 달려있는 기본 베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민첩 지능 베이스이기 때문에 지능이 달려있어서 6개짜리 홈을 모두 파란색으로 하기가 쉬웠는데 만약에 흰 민첩으로 돼서 빨간색, 초록색이 자주 나오는 갑옷을 구매하게 되면은 모든 걸 파란색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갑옷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완성 모두 되어 있는 게 한 15획짜리에서 한 20획짜리까지 20획짜리 이상에 잡혀 있는 것들은 사실상 약간은 바가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신발에도 이제 망령수 최대치가 이렇게 붙어요. 근데 신발 같은 경우는 투톤 컬러 부츠, 투톤 부츠라고 하는 두 가지 색 장화 여기에다가 보통 작업을 하고요. 아이템 레벨은 86레벨 이상짜리에다가 무조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어떤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이동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이동속도 35% 이상이 달리려면은 아이템 레벨이 86레벨부터 이동속도가 35%까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색 장화 투톤 부츠에다가 이동속도 35%를 붙이기 위해서 아이템 레벨을 86레벨짜리로 구매한 뒤에 그 속박의 화석이라고 있는데요. 그 속박의 화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업 하다 보면은 망령수 최대치와 이동속도 35%가 올라가고 나머지 옵션들이 이제 유효한 옵션들이 나오면은 그 아이템을 사용하면 돼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망령수 최대치 1에 이동속도 35% 달려있고 조금 유효한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몇십액짜리 넘어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아이템 만약에 신발을 구하게 된다면은 작업을 통해서 직접 얻는 것이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자, 그래서 요거 장화는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장갑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소환수가 주는 피해 퍼센트를 우리가 작업대에 붙일 수는 있지만 작업대에서 붙을 수 있는 최대 옵션은 소환수가 주는 피해가 20%까지밖에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수가 주는 피해를
최대한 높이 올려줄 수 있으려면 속박의 화석으로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을 하는데 여기 이 장갑에서 좀 유효한 옵션은 민첩 스탯을 최대한 땡기는 게 좋아요. 요거는 아이템 레벨은 상관이 없어요. 아이템 레벨이 높은 데서 하면은 뭐 물론 더 좋은 옵션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런 쉐이퍼 베이스나 엘더 베이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돼요. 여기 붙어있는 그 민첩이 지금 제가 1등급으로 나왔고 59가 나왔잖아요. 요런 민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패시브 잼에서 이제 초록 색깔 잼 같은 요런 정밀함이든 뭐 가속이든 이런 가속 요런 게 이제 요구 민첩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땡기기 위해서 장갑이나 부츠, 반지 이런 것에서 챙겨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장갑에서 최대한 땡겼어요. 장갑에서 1등급짜리로 구해가지고 이렇게 챙겼는데, 이것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속박의 화석을 조금 구매하셔가지고 그 속박의 화석들을 통해서 아이템을 제작하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이것도 나머지 옵션들은 뭐 생명력이나 저항력 같은 거 붙일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저항력이 제가 직접 입맛대로 붙일 수 있게끔 전미어 1개 정도가 남아있는 옵션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장갑까지 받고 그다음 벨트는 트리플 저항력이 달려있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생명력 으뜸에다가 그 벨트를 잘 보시면 생명력 최대치가 1등급이에요. 그리고 뭐 화염 저항과 카오스 저항, 번개 저항 이렇게 3개가 달려있는데, 이것도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좋고요. 요렇게 붙어있는 거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직접 작업을 하기보다는 구매를 하시는 편이 나을 거예요. 물론 카오스 저항으로 붙어있는 게 구하기가 정말 힘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 카오스 오브 작업을 통해서 얻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무조건 명계의 잼트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네크로맨서 분들은. 그래서 옵션 보시면은 생명력, 저항력만 달려있고, 스탯은 여기서도 챙기면 좋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뭐 플라스크에 관련된 옵션들이 적도어에 붙어있으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좀 이게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뭐 매물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우선 반지 왼쪽에는 에센스 웜이라는 유니크 무보석 반지를 착용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장착된 잼의 마나 점유를 없애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착한 오라 스킬 잼 레벨을 올려주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점유 마나를 40%를 증가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 장착한 잼 가속을 제외한 나머지 잼들의 마나 점유를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에센스엄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요런 뭐 정밀함 같은 경우는 마나 점유가 179가 됐고요. 그리고 명상 같은 경우는 마나 점유가 33이 됐죠. 요렇게 다시 넣게 되면은 정밀함 마나가 252로 올라가고 명상 마나도 46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열광과 가속 오라가 마나 점유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많은 오라를 착용할 수 있어서 에센스 엄을 착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반대쪽. 이 반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냥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와 생명력이 높은 상태에서 카오스 저항이 높은 반지를 착용을 했어요. 제 장비들을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 다중 크래프팅이 가능하거나 그냥 크래프팅이 가능한 아이템들을 모두 카오스 저항을 붙이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15%, 13%, 그리고 반지에 25%, 거기다가 카오스 저항 추가까지 15%, 합해서 40%, 그리고 신발에도 카오스 저항, 그렇죠? 그리고 벨트에도 카오스 저항, 장갑에도 카오스 저항,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카오스 저항을 올리게 되니까 이렇게 카오스 저항이 75% 이상이 되게 됐죠. 자, 그래서 반지는 이렇게 에너지 보호막, 생명력 최대치, 카오스 저항, 그리고 혹시 전미어가 남으면 카오스 저항을 추가, 거의 대부분 전미어를 남겨둔 다음에 크래프팅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목걸이는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그 열광의 만화 점유가 없애는 그런 아이템인 아우레 반란 오닉스 목걸이를 사용하고요. 여기에는 또 깨알같이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와 지능 스탯, 그리고 모든 능력치가 올라가니까 민첩도 올라가고 그 지능도 올라가서 에너지 보호막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액세서리까지
아이템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 카오스 저항을 올리게 되면요, 이 금단의 맛 석영 플라스크라는 포션이 있는데요, 요거가 이제 사용시 생명력을 모두 회복하는 대신에 초당 최대 생명력의 8%를 카오스 피해로 받아요. 근데 이 카오스 저항이 높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 포션들을 이렇게 마셔도 체력이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쉴드도 만땅되고 생명력도 만땅되는 이렇게 세팅을 하게 돼서 무적 세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아이템 잼 세팅들, 잼 세팅들과 그리고 패시브 노드에서 중요한 스킬들, 어떤 스킬들이 중요한지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구매하면 좋은지 설명해 드렸어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